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유치원과 초등고등학교가 전면 등교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약 2년 만에 시작된 전면 등교.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 등 학교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등교 수업을 환영했습니다. 아이들 건강과 안전이 최선이긴 한데 누적되는 학습 부진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전면 등교는 확대하되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죠. 반면 최근 연일 사정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감염되진 않을지 불안한 마음도 큽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다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안전한가? 학교가 안전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학교 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백신 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를 하도록 해 학교 내 감염 확산 우려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달 20일 기준 12세부터 17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2.8%에 그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등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요. 지침만 강화할 뿐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보건복지부는 긴급 의료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한 건데 그중 하나가 PCR 검사입니다. 주 1회 실시하던 PCR 검사를 주 2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186명 중 절반은 지침에는 따르겠지만 처우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답했고 31%는 잦은 검사로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70% 가까이가 위험수당이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2%는 코로나 검사를 근무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지침만 강화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데 그것을 2배로 또 고통을 감수하고 하라는 건지, 하지만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하라면 하겠지요.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처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은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며 위험수당과 처우 개선 수당 지급을 요구했지만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 요양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이며 숨은 영웅들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러나 말로는 필수 노동자이지 요양보호사를 위한 지원과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최근 강화구는 내년부터 요양 종사자 모두에게 매달 5만 원의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이 인천시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모두에게 위험수당 및 처우 개선 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말로만 필수 노동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인 돌봄을 하는 요양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처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하면 쾌적함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적지 않죠. 인천시가 산업단지 대개조를 위한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자와 청소년이 찾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낮에는 일터로 활용하고 밤에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인천 난동산업단지. 30여 년이 흘러 산다는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청년들이 기피하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거지역 확대로
산단이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면서 공간 혁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인천시가 이 같은 지역 산업단지를 문화 랜드마크로 구축해 낮에는 비즈니스 공간, 밤에는 산업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쉴 수 있는 보행 친화 공간을 만들고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과 노동자, 시민의 문화예술 교육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랜드마크 조성과 민간협력 소비문화 콘텐츠 공간 조성, 청년과 시민이 정주할 수 있는 삶의 터전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본 사업의 첫 사례로 남동산단을 3개 축, 5개 권역으로 중심축과 구역별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할 구체적 실현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통해 설정한 키워드는 첫 번째 장소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는 특화된 산업 문화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과 노동자 중심입니다. 브랜드 체험 공간이 계획된 A조는 국제문화광장을 조성하고 B조는 창업과 교육 공간으로, 교통요충지인 C조는 휴식과 문화예술적 공간과 함께 주거의 기능을, D조는 생태문화공간, E조는 목재와 관련된 융합형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승기천 산책로 쉼터 조성, 산업단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전선 지중화, 야간 조도 개선 사업도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전용 택시와 무료 통근 버스 등 교통 환경 개선 사업과 생태문화 탐방로, 산업문화 역사 박물관 조성도 추진합니다. 낙후된 시설과 공간의 부정적 이식, 고급 인력 유입 애로 등의 한계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단지 전체가 함께하는 이번 산업문화 공간 대개조 사업은 산단 기업 모두를 위한 더 큰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산단 산업문화공간 혁신을 위해 인천시를 포함해 9개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요. 서구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해당 아파트는 위법 사항이 없으며 공사 중지는 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철거를 촉구한 국민청원. 21만여 명이 동의했고 문화재청장은 청원 답변을 통해 해당 아파트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김포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고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현상 변경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설 사업을 승인한 서구청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되는 아파트 3개 단지는 2007년 6월에 이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고 2010년도 1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4년 8월에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장릉 관련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상 변경 기준 고시가 강화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그런데 서구는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월 달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 장릉 관련해서 현상 변경 기준을 강화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김포시에다가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나 문화재청에서 서구청이나 도시공사에 그 기준, 강화된 기준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구는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구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문화재청과 서구청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인데
당장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 분양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소각장 신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중구와 동구 권역의 소각장 신설 장소를 정한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18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위원들은 중동구 권역에 신설될 소각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힘들다고 하는 친환경 매립지의 조성과 이 소각시설의 설치, 이것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남항 소각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불통독단 인천시장 선거 때 심판하자! 주민 대표는 인천시의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하고 혈서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규탄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위원회 구성 비율입니다. 주민들은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의 주민 대표 비율을 한 명씩 균등하게 해줄 걸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은 정해진 결과에 짜맞추기식 위원회 구성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를 치워왔던 그런 피해자 입장의 인천시가 지금은 돌변해서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가하고 있는 가해자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이번 위원회 구성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불참을 선언한 연수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연수구의 불참 사유가 특정 지역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건데 그것 또한 저는 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성격에서는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소각장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지만 그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소각장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반발의 목소리가 높죠. 하지만 수십 년간 매립지를 곁에 두고 생활한 서구 주민들은 절박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사용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구 지역 주민들은 릴레이 차량 시위를 벌이며 매립지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저마다 차량 앞에 매립지 아웃이라는 현수막을 내겁니다. 인천 시민의 힘으로 2025년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서구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냄새와 악취, 피부병으로 난무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매립지 종료될 날을 기다렸는데 연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서 분노해서 왔습니다. 이날 차량 시위에 참여한 주민은 300여 명. 주민들은 매립지 종료를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경기가 지금 환경부까지 정부 자체가 굉장히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소극적인 걸로 돼서 어차피 있는 매립지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이나 방법이 없이 막연히 연장을 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갖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30년 이상 환경권과 재산권, 건강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매립 방식이 아닌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선진화된 쓰레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지 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각자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많은 정치권이랄지 다른 지역에서 매립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하고자 하는 외침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매립지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서구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종료를 위해 더 강력한 투쟁 활동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의회와 기초의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중 하나였던 서구 승합공원은 공원 부지에서 해제됐죠. 수십 년간 묶였던 제한이 풀린 건데 다시 공원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희공원처럼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건데요.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구 가정동 승악산 일대, 주변은 아파트 숲으로 변했지만 개발 제한구역인 이곳은 밭농사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87년 대규모 공원 부지로 결정됐지만 공원 조성이 미뤄지면서 수십 년째 방치됐습니다. 결국 공원 부지에서 해제됐지만 시의회에서 다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원시티하고 청라, 서구청 딱 연결된 삼각지대에 딱 들어있어야 하네요. 그러다 보면 그대로 방치해가지고는 안 될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또 일반 거기에 지주들은 거의 다 대다수가 다시 이거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면 공원으로 지정을 다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인천시는 훼손된 곳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제된 곳을 다시 지정한다는 거는 참 쉽진 않아 보이고요. 검암 역세권 그 개발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거기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지금 그쪽을 추진을 하고 아마 결정이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재산권이 묶였던 토지주들은 다시 공원 지정을 요구한 상황. 이유는 민간 특례 사업 때문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이곳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인데 연희공원처럼 민간 특례로 추진되면 개발 가능성이 열린다는 포석입니다. 30%는 민간 개발을 하고 70%는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공원으로 돼 있었으면 좀 가능했다고 거기들 이제 하기 때문에 복원을 시키든 아니면 뭐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하든. 인천시는 연희공원도 그린벨트가 아닌 곳만 민간 개발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 역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합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민간 특례 사업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민간 특례 사업이 저기 안에는 안 돼요. 그린벨트 안에는.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여건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훼손지 복구를 추진하고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는 상부와 하부, 복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통행료를 지원받는데 하부도로만 적용됩니다. 상부도로는 서울로 향한다는 이유로 제외한 건데요. 인천시의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대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완공됐습니다. 상부와 하부도로로 구분되는데 통행료도 다릅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상부도로는 6,600원, 하부도로는 3,200원을 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영종 용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행료 지원은 하부도로에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상부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들은 왕복 13,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에선 상부도로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종 지역의 주민들은 같은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통행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종 주민들은 통행료 부담 때문에 하부도로를 이용해 청라 IC를 거쳐 고속도로로 재진입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차량들이 청라 IC로 몰리다 보니 정체 현상도 극심합니다. 박정숙 시의원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통행료 지원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행료의 정의를 인천 쪽으로만 한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천시는 지난 2007년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장애아동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다 보니 비장애인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보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동구의 장애아동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은 개정된 법 적용을 받지 못해 열악한 상황인데요. 구의회 행감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의 장애아동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뇌병변이나 지체장애 등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로 정원 20명 중 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장애아동 1명당 보육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전체 보육 공간은 93제곱미터로 아이 1명당 면적이 4.6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지난 97년 개원해 2004년부터 현 장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이듬해 개정된 법 적용을 받지 못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의 안전 문제로 보육 정원을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내부에 마련된 장애 치료실도 협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엔 그네 하나 들어가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여기서 작업치료에서 작업치료 활동과 강호통 활동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부족함이 좀 있어서 이거를 다 풀스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도 한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건물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턴 마스크 제조업체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기계 소음 등이 보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사실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데에 비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런 시설들에는 정말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남동구는 인근에 폐원된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시비 지원 정책이 있지만 공공시설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재정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기준이 보건복지부와 시에서는 공공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시설비를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정비, 구비로 통해서 시설을 어떻게 전세라든가 아니면 임대해서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 시내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총 6곳. 대부분 눕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라 비장애 아동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중 2곳은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의 행감에선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고는 제대로 관리와 운영이 안 되는 실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정상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문을 연 동구문화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은 물론 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3억 원 상당의 영상, 음향 장비도 설치했는데 운영 인력이 없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행감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설을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 채용을 안 주고 기기라는 걸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청일인건비제 때문에 그 조명, 음향 감독 쪽이 채용을 못한 상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올렸는데 지난 2016년 7억 5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류현진 거리는 관리 실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류현진 거리를 할 때 본의원이 듣기로 한 10억을 거기에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왔다가 너무 지저분하고 뭐 볼 것도 없어서 그 실망을 안고 가는. 최지만 근데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가 그 최지만 보급제통도 만들고 지금 요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 단무장 등의 비위 문제로 공연을 열흘 앞두고 취소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등 진통을 겪었다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지역의 친구들, 부모님들한테 공연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걸 하루아침에 말이야 그 예산을 50%를 집행하고도 제대로 그 애들에 대한 실망을 줬잖아요.
결론적으로 교양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저희가 그냥 정상화 시켰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린이들 아직 백신이라 되는 이런 것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연습이 좀 힘든데요. 내년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횡령 논란에 휩싸였던 동구체육회는 새로 채용된 사무국장의 경력을 두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체육 전문인이 좀 와서 이 체육회가 좀 활성화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채용 되신 부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걸 보니까 또 아닌 거죠. 그분도 행정이 전문가거든요. 사실적으로 작년에 어떤 불미성 사건이 있었지만 회계 처리라든지 행정의 어떤 그런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은 윤재실 위원은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모두 생활 지도자 출신인데 이들도 행정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을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구가 내년도 예산안 1조 81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분야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새해 예산안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남동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81억 원으로 지난해 본 예산 9,161억보다 10% 늘어 본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습니다. 예산 변화가 가장 뚜렷한 건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올해 남동구의 문화예술 분야 전체 예산은 29억 원이었는데 내년엔 67억 원을 편성해 1년 만에 127%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수조사에서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관련 비율이 인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남동구는 내년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지역 문화 인프라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남동문화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화 공연과 축제를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방제 하수 분야 예산도 119% 늘었습니다. 침수 취약 지역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9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1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10%, 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우선 남동 노인복지관 및 만수관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2년 연내 준공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마무리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20일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감귤하면 어느 지역이 떠오르세요? 보통 제주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인천에서도 감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수확이 한창인데요. 인천 감귤 농장에 취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한 감귤 농장. 감귤나무를 보고 제주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은 인천시 계양구입니다. 지난 2019년 감귤나무 묘목 280그루를 심은 뒤 2년간 공들인 끝에 올해부터 첫 수확을 시작한 겁니다. 올해 예상되는 수확량은 약 2톤. 감귤 명칭은 계양산에서 이름을 딴 계양봉입니다. 인천에서 난 감귤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신맛은 거의 없습니다. 인천 계양봉은 수도권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신선한 상태의 감귤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수확량이 적어 농장을 방문한 경우에 한해 판매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수확량이 서너 배 수준으로 늘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감귤 따기 체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도는 지금 현재 12브릭스로 당도 면에서는 뭐 감귤 중에는 최고 나오는 거죠. 이제 인천에서도 가죽 중심적으로 이래 와서
감귤에 대해서 뭐 배우고 뭐 또 학생들도 교육도 좀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의 감귤 재배를 지원했던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남동구 농가 한 곳에 감귤 모목 80그루를 지원했습니다. 센터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감귤 외에도 샤인머스켓과 체리 등 신소득 과수 생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소득 과수를 재배하기를 원하시는 농가에게는 저희가 종묘비와 관련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가에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감귤나무가 인천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혹시 공중전화에서 책을 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추홀구 주안동에 가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 주민자치회가 방치된 전화박스를 재활용해 지역 주민 누구나 책을 볼 수 있게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쉼터에 빨간색 공중전화박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화박스 안에 들어가 책을 들여다봅니다. 주안이동 주민자치회가 공중전화박스를 활용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주안이동에 도서관이 없어 시민들은 그동안 불편을 겪었지만 작은 도서관이 생겨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로 도서관을 멀리 가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보기도 편하고 반납할 때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주민분들한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은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페인트 칠하며 도서관을 꾸미고 도서관의 책들은 학사문화원이나 기부를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주민의 손으로 이뤄진 겁니다. 이거를 만드는 거는 되게 장시간 만들었어요. 이 공전화 박스가 되게 낡았더랬어요. 아주 막 다 부서지고 떨어지고 한 거를 저희가 유리도 갈아 끼고 색도 다 칠해서 저희 주민자치회 의원님들이 다 나오셔서 작은 도서관은 도서 출납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24시간 자유롭게 꺼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0여 가지의 책이 있어 다양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안이동 자치회 관계자는 100일장 등 작은 도서관 행사를 열어 모든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인천 시립극단이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연극 갈매기를 무대에 올립니다. 남녀의 사랑과 질투, 배신, 그리고 파멸을 그린 작품으로 인천 시립극단만의 색깔을 입혀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작가 지망생인 트레블레프. 그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자 배우를 꿈꾸는 소녀 니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 니나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을 무대에 올린 트레블레프. 하지만 무대는 엉망이 되고 그는 좌절에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희곡을 쓰고 공연한다는 게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제가 잊었네요. 올겨울 인천 시립극단이 연극 갈매기로 지역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1896년 쓰여진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고전 갈매기를 인천 시립극단만의 색깔을 가미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시골에서 배우를 꿈꾸는 원래는 원작에선 좀 뭔가 순수하고 뭐 그런 처녀인데 지금 저희는 조금 현대적이고 좀 진취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자신의 욕망을 꿈꾸며 사랑을 이어가지만 결국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는 남녀. 작품 속 다양한 사랑의 형태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랑과 질투를 넘어 욕망과 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은 낭만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체홉의 가장 장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억지로 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아 맞아 인생은 저런 거야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 격변하는 주인공들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갈매기 작품들보다 저희 작품은 굉장히 템포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트래플레프의 어떤 질투와 욕망과 또 그 결핍의 부분을 그 빠른 템포 속에서 관객들에게 놓치지 않고 잘 소통이 되실 수 있게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최근 온라인 공연이 잦았던 인천 시립극단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를 맞아 이번엔 전면 오프라인 공연으로 진행합니다. 연극 갈매기는 11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모바일에 기반한 홈페이지를 선보였는데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맞춤형 생활정보와 복지정보, 치매 관리까지 제공하는데요. 특히 음성 상담 서비스도 추가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소통 1번가 플러스입니다. 첫 화면에 생활정보와 복지 화면이 나타납니다. 생활정보에는 전입 시 필요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전입신고 등 행정 업무부터 의료, 문화, 편의시설까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여 종 이상의 복지 서비스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주민 개개인에게 맞는 혜택을 알려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 시에서 하는 거, 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 정보력이 약한 분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소통 1번가를 통해서 수많은 이 복지 서비스를 정보를 받아서 혜택을 받기 쉬워졌다. 서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모바일에 기반한 홈페이지 소통 1번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엔 기능을 더 확대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생활정보와 내가 누릴 혜택 찾기, 원스톱 치매 관리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특히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몇 번 버스 어디서 탈 수 있어? 쓰레기봉투 어디서 살 수 있어? 이러한 편하게 보이스포 그리고 검색창에 우측에 마이크 창이 있어서 보다 더 편하게 보이스로서 이렇게 검색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는 소통 1번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 만에 방문 건수는 3배, 상담은 6.6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예방 기념 주간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시청에서는 SOS 랩 성과 공유회가 펼쳐졌는데요.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CCTV가 위험 행동에 즉각 반응합니다.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알림도 제공합니다. 지역 기업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지역 어린이집 2곳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 CCTV 영상을 행위 기반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이제 위험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정한 위험도 수치를 넘었을 때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 예를 들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림을 보고 해당 시간에 발생한 그 영상을 확인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전시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100가지 말과 그 순간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 SOS 랩 사업은 아동학대 등 아동 문제를 민관이 협력해 해결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혼자 관이 주도해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모든 그 문제의 선정서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이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하는 행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공로자 표창과 성과 사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체험존과 이벤트 존이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도출된 시민 아이디어가 인천 전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인천에서 오래전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는 한 기업이 요즘 특별한 카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 여느 카페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곳이지만 이곳의 직원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이 지역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를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직원 5명이 자활에 나선 노숙인으로 이 중 2명은 정직원으로 채용됐고 다른 3명은 노숙인 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카페에서 일합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노숙인들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뒤 이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쉼터에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요.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카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계기로 이제 제가 지원하고 입사가 됐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좀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도농살림은 사단법인 인천 네일을 여는 집이 실직 노숙인과 장기 실직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직거래를 통해 농촌의 친환경 농산물을 도시로 유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실직 노숙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매년 겨울에는 몰래산타 이웃사랑이라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소외계층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몰래산타 행사를 이어온 지 10주년째 되는 해라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올해 10년째 맞이해서 약 15만 원 상당의 선물 박스를 각 가정에 배달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에서 좋은 물건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번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농살림은 오는 27일부터 정식으로 카페 문을 열고 지역 노숙인들과 소외계층에게 온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방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